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영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북 정책 효율성 제고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보고 순서는 대북 정책, 북한의 국가 정체성, 북한의 체제 내부성, 대북 정책의 정책 수단, 그리고 대북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동족 간 지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서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계하는 대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한국의 안위와 생존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안보 상황 하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북한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절히 제어하고 차단하는 데 우리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체를 가장 우선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은 한국이 중심이 되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주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북 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과의 향유도 한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실체를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살펴보고 대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북한은 어떠한 국가인가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실체를 본다면 이는 북한의 국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체제적, 이념적 시각, 그리고 또한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로 보면은 북한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의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1948년 출발 당시 북한이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치 경제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국제적 역학 환경 하에서 북한이 동일한 체제를 현재도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가 변형되었다면 북한의 국가 정체성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목격되고 있는 정치적 특징 중 하나는 권력의 부자 승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간의 이례 세습과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상대 세습 시도는 21세기 현대 문명과 거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권력 이동의 형태입니다. 북한의 권력 세습은 김정일이 정치적 경제자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은 유일체제 세상의 강조와 완성을 통해 신격화된 절대 권력으로 무장하고 대대적인 정적 숙청을 당하였으며 잠정적인 정적의 발로까지도 마치고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북한에는 김일성과 양립할 수 있었던 정치적 엘리트가 부활되었고, 나아가 북한의 2대 지도자 후보군도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목격되는 권력 승계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정치 엘리트를 육성하고 당수 내부가 차기 최고 권력자를 지명하는 방식인데, 북한에 나타난 현상은 부정한 권력 세습으로 사회주의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정치 체제는 유일세상에 대한 지배 논리, 권력의 고도 집중, 종신직권, 부자 세습으로 특징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지보다는 차라리 전제적 왕조 국가의 정치에 더 근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측면입니다. 북한은 40년 전부터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북한의 대표적이고 유일한 경제 정책으로 인민경제 발전과 국방의 수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이원적 운영 방식에 따라 제1경제인 인민경제와 인수경제인 제2경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에 밀접한 1경제와 국방산업과 관련된 2경제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고, 2경제가 1경제를 지배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및 자원의 배분에 있어 2경제는 항상 1경제에 비해 우선적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국방 경제 노선은 제1경제와 제2경제를 병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무기의 생산과 개발을 통해 국방산업의 육성을 최우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수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인민경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북한은 국방산업을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정책은 1970년대 중반부 이후부터 북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은 소비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선순환적 유지가 필요하나 북한은 소비를 유발하지 않는 근수분해의 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확대 재생산 능력을 스스로 축소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북한 경제 성장 잠재력은 한계에 이르렀고 중반 이후는 정체, 80년대부터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무기시장을 통해 돌풍을 마련하려는 북한의 노력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제재로 인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구소련 및 동구공산권의 몰락과 중국의 대강화 추진으로 인하여 북한 경제는 고립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후견자질을 하였던 구소련과 중국이라는 두 주식의 현실과 국제적 고립은 북한 경제의 추락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5년과 96년 발생한 자연재해는 북한에게 재계불능의 총시적 경제난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제적 내후외환에 의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 경제는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경제 규모는 약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9년 동안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이 거의 절반이 사라져버립니다. 한편 북한은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자금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문제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체제 관리에는 새로운 장애가 발생되었고 국가의 생산 능력 상실은 계획 경제의 생산 분배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적 시장이 난립하게 되었고 시장은 각종 정부의 유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극단적인 폐쇄성으로 유지하는 북한 체제에 도전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0년의 심화는 계급제의 붕괴를 유발했습니다. 2005년 이후 북한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급제가 실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품목인 식량마저도 계획경제에 입각한 생산 붕괴 체계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체계는 거의 마비된 계획경제와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시장경제가 혼재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획경제를 복구하려면 확대 재생산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이는 외부의 획기적인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선택은 체제 전환이 수반되어야 하나 김정일 체제가 북한 체제인 현재 상황에서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향후 북한에서 계급제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스스로 재배하거나 부족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통해 식량뿐만 아니라 각종 생필품도 조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주의적 생산 분배 체계의 와해와 시장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적 개선의 축적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당원이나 간부 등 북한 사회의 특수지배계층이 특권과 권력을 이용하여 북한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사회 계층적 관점에서 볼 때 마치 조선시대의 백성계급이 농노 흡사한 신분적 특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사회에서는 공납제에 의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의 경제적 제도 방식과 아울러 무차적으로 시장경제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분배 능력 상실로 인하여 사적 시장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과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산업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조선시대와 같은 농업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약한 국가 확대 재생산 능력과 계획적 생산분배 체계의 소멸로 인하여 북한 주민 스스로 생산과 교환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측면은 과거 조선사회의 농업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with Joseon Dynasty's serfdom system. 북한 체제는 과거 구소련 스탈린 시대의 전지적 독재형 사회주의나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이며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시장경제형 사회주의와 같은 배형된 사회주의 범죄도 속하지 못합니다. 북한에서는 전지적 국제 권력이 부재체제이 지속되고 있고 약화된 확대 재생 능력과 계획경제의 기능을 시장경제가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경제 특성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국가 정체성을 현대형 공군 왕조국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형 공군 왕조국가에서 현대형이 의미하는 것은 중세나 근대와는 달리 최고 지도자가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피지배계층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붕괴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존재하다고 하는 북한 체제의 내구성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봉건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양적, 특히 조선시대의 봉건체제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현대형 봉건 왕조 국가이다라는 명제에는 현대형, 봉건, 그리고 왕조 국가라는 시대적, 경제적, 정치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